오늘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실 사이트는요. nearpad.com이고요. 맨 처음 접속하실 때는 그냥 nearpad 어플이나 nearpad.com 들어가셔서 로그인 필요 없이 참여만 하실 수 있어요. 저희 1차 시수업은 학생의 입장이 돼서 nearpad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한번 배워보실 거고요. 2차 시에는 다시 이제 선생님의 마인드셋으로 돌아와서 이거 너무 좋은 거였는데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어떻게 만드는 건지를 제가 조금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다양한 선생님들께서 nearpad을 저는 충남중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제가 맨 처음 이 학교에 왔을 때 저 막 경력이 그렇게 많은 교사는 아닙니다. 이제 한 4년, 5년 차 정도 된 교사인데 제가 맨 처음 이 학교에 신규로 왔는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디지털 교과서 선도학교라면서 저한테 공개 수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9월 발령인데. 그래서 어쩌지?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에듀테크에 좀 관심을 갖고 학생들이랑 태블릿을 쓰는 수업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요. 선생님들 많이 아시는 많이 활용하시는 카훗, 패들렛, 퀴즐렛, 클래스카드 이런 거 저도 막 떠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nearpad에 정착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카훗, 패들렛, 퀴즐렛 다 너무 좋은 플랫폼들이지만 저희 학생들은 남학생들이고 중학생들인데 아이디랑 비밀번호 기억을 못해요. 자기 집 주소도 잘 모르고 자기 이메일 주소도 못 외우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들아 이 사이트로 와봐 라고 할 때 그 사이트 주소를 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막 회원가입 아이디 이런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nearpad은 제가 회원가입이 필요가 없고 코드 입력만으로 학생들이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nearpad에 정착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것저것 많이 활용했던 그 플랫폼들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 기능들을 조금씩은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nearpad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가지 장점을 설명드리면 1번 올인원입니다. 다양한 활동이나 콘텐츠를 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아까 선생님들 패들렛 많이 쓰시는 분들 아니면 에드퍼즐 쓰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인터랙티브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수업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원격 기간에도 그렇지만 실시간 수업할 원격 실시간 수업할 때도 그렇고 학교에서 대면 수업하실 때도 nearpad을 다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몇 번 답을 눌렀는지 어떤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해서 저 정말 강추드리는 프로그램이고 3번째는 리모트 컨트롤이 가능해요. 디지털 교과서 쓰시는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태블릿 쓰시는 선생님들이 고충 중에 하나가 얘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볼 수가 없어. 그리고 학습지도 마찬가지지만 빨리 푸는 애는 막 벌써 5번을 풀고 있는데 느린 애는 1번을 풀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얘들아 이제 다시 1번으로 돌아와봐. 이렇게 애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nearpad에서는 제가 화면을 넘겨야만 다 같이 화면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들아 여기 몇 쪽으로 돌아와 이런 거 필요 없이 선생님이 화면을 옮기시면 되고 만약에 먼저 끝난 학생에게는 다른 친구 도와줄래? 이거 해볼래? 하고 다른 활동을 주시면 돼요. 리포트 모든 교과 선생님들이 마찬가지시겠지만 생기부를 쓰려면 저희에게는 그 기록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매 시간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학생이 어떤 답을 눌렀고 어떤 활동을 참여했고 어떤 결과물을 내었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nearpad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여기에 몇 번 선생님들은 영어 선생님이실 수도 있지만 영어가 완전 싫은 선생님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졸업한 지 몇 년 했는데 이제 영어에 ABC도 몰라 막 이런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영어만 보면 막 울렁증에 막 토할 것 같아 이런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nearpad이 한글화 지원이 안 돼요. 띵커벨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제 띵커벨의 장점은 한국어가 잘 지원된다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처음에 영어가 싫으신 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여기 크롬으로 접속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번역이 잘 돼요. 그래서 완벽하진 않더라도 이제 그 번역을 보시면서 처음에 이용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아이패드 쓰시는 선생님들한테 조금 유용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저도 여태까지는 갤럭시 유저여가지고 몰랐었는데 아이패드만의 또 장점이 있더라고요.
똑같이 어플을 다운받아도 iOS랑 안드로이드가 조금 다르잖아요. 아이패드와 아이폰에서는 교사용으로도 접속을 할 수가 있고 니어팟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갤럭시를 쓰고 계신 선생님들이라면 컴퓨터에서만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수업을 참여하는 것만 가능해요. 그래서 아이패드에서 니어팟을 활용하실 때 여기 get anyway 이렇게 파란 글자 이렇게 파란 버튼 눌러주시면 아이패드에서는 교사용으로 접속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교사용으로 접속하면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그래서 My Library, 내가 만든 수업, Explore, Join, Create, Report 이렇게 다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아이패드 들고 다니시는 선생님들은 아이패드 미러링해서 수업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노트북을 굳이 들고 가지 않으셔도 My Library에 들어가서 내가 만들어 놓은 수업을 학생들에게 미러링 하시면서 수업도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니어팟 안에 어떤 활동이 있는지 조금 보여드릴게요. Time to Climb이라는 거는요. 퀴즈 활동하는 건데요. 카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웃, 뭐 퀴즈 앤 퀴즈즈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오픈엔디드 퀘스천은 정말 그냥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그다음 매칭 페어, 짝 맞추는 거예요. 저희 뭐 영어 단어랑 뜻, 뭐 영어 단어랑 그림, 단위어, 동의어 이런 거 찾는 거고요. 퀴즈, 그다음 플립그리드 동영상 올리는 거, 그다음에 드로우잇은 그림 그리거나 뭐 형광펜으로 밑줄 치거나 이런 활동할 수 있고요. 콜라보레이트 보드가 패들리 쓰시는 선생님들이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설문조사, 필린 더 블랭크는 뭐 티처메이드라든지 라이브 워크시트처럼 학습지 같은 거를 완벽하진 않지만 그냥 정말 그 빈칸 채우기 활동 정도는 할 수 있는 거고요. 메모리 테스트, 기억력 테스트처럼 같은 그림 찾는 활동입니다. 액티비티즈를 저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면 전 영어 교사이기 때문에 매칭 페어는 카드 짝을 맞추는 건데 어휘 학습할 때 되게 많이 시켜요. 저 중학교 1학년이라서 맨 처음에 이 니어팟을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할 때는 영어 대문자와 소문자 매칭하기 아니면 이제 학습이 진행되고 나면 영어 단어와 뜻 맞추기 이런 활동으로 진행하고요. 필린 더 블랭크 같은 경우에는 수거라든지 문법 수업을 하고 학생들이 그 답을 빈칸 안에 넣을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퀴즈는 듣기 수업을 할 때 많이 활용하고 문법 수업할 때 활용합니다. 드로잇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막 자유롭게 그림을 그린다거나 펜 기능을 활용해서 밑줄 같은 걸 그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영어 지문을 사진으로 업로드한 다음에 뭐 얘들아 주제문 찾아 밑줄 쳐봐 아니면 선생님이 지금 뭐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을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봐 이런 활동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타임 투 클라임은 퀴즈 배틀입니다. 선생님들 카웃이라든지 아이들과 게임하는 걸 좋아하신다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콜라보레이트 보드는 패들릿과 비슷해서 저는 어떤 수업에 대한 소감 혹은 질문 아니면 어떤 본문 활동하고 나서 OX 퀴즈 같은 걸 아이들이 직접 내라고 할 때 이 콜라보레이트 보드를 활용합니다. 컨텐츠도 다양하게 올리실 수 있는데요. 비디오 올리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PPT만큼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슬라이드 만드실 수 있고 웹 콘텐츠는 링크만 그냥 복사하시면 그 화면에서 아이들이 바로 다른 사이트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제가 니어팟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라고 하면 저희가 입다 같은 것도 활용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온라인 교과서의 장점은 선생님들이 하고 싶으신 걸 다 한 곳에 넣어두고 한 차씩 수업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저는 온라인 교과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입부터 정리까지가 선생님들이 만들어지셔야 되는데 뭐 도입 부분에서는 뭐 매칭 페어 같은 걸 하면서 아이들의 뭐 흥미 유발을 한다면 뭐 중간 부분에서는 뭐 드로잇 기능을 활용해서 선생님들이 뭐 본문 학습을 하시고 정리해서 게임 활동을 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링크나 유튜브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웹 콘텐츠에다가 링크만 복사해 놓으시면 선생님들이 그 사이트 주소를 막 치거나 입력하지 않으셔도 바로바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R도 있고요. 시뮬레이션은 과학 선생님이나 수학 선생님들이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 자, 그럼 니어팟은 무료인가요? 이제 궁금하죠?
무료입니다. 일단은 무료인데요. 조금 제한이 있어요. 한 세션당 40명밖에 못 들어와요. 근데 혹시 저희 여기 들어와 주신 선생님들 중에 40명 이상의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 계실까요? 한 반에 40명이 넘는 반. 없죠.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료로 이용하더라도 한 학급 정도는 계속 클래스를 여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용량 제한이 있는데요. 100MB로 용량 제한이 있어요. 제가 이따가 맨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지만 6개월 정도 유료로 1기가를 사용하는 걸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제가 이따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자, 인원은 40명, 100MB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니오파 좋은 거 알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자. 그만 설명하고 제가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니오팟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쌤 이렇게 학생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제공하는 코드를 입력하거나 니오팟닷컴에 들어가서 코드를 입력하거나 니오팟 어플을 다운받아서 코드를 입력하시면 돼요. 제가 만들어 놓은 수업을 선생님들께 공유할게요. 지금 들어오셔야 이따 게임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꼭 들어와 주세요. 자, 학생들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라이브 파티시페이션, 그다음에 스튜던트 페이스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실시간 수업하고 있을 때 학생들을 불러 모으고 싶다. 그럼 라이브 파티시페이션이고요. 그냥 난 과제로 온라인 클래스에 올리고 싶다. 그럴 때는 스튜던트 페이스예요. 저희는 라이브 파티시페이션 가볼게요. 제가 이렇게 라이브 파티시페이션 열고 나면 이 코드가 떠요. 근데 이게 원래 제가 이걸 누르면 링크를 복사할 수 있게 떴었거든요. 근데 어제부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니어팟닷컴에 들어가 주시고 빨간색 스튜던트라고 적혀져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이 코드 입력해 주시면 돼요. H9GLS 코드 입력하시고 파란색 화살표 모양 눌러주시면 저랑 이 같은 화면이 뜨실 건데 첫 번째 이름 쓰는 칸에다가는 이름 쓰시고 두 번째 칸에는 뭐 학교 이름을 적어주시거나 어떤 교과인지만 적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부서 안 적어주셔도 되고요. 학교 이름이라든지 뭐 과목명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등으로 저희 만석쌤 들어와 주셨어요. 영주쌤, 그 다음에 규동쌤. 참여는 핸드폰으로 해주셔도 되고 컴퓨터로 해주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안 되시면 채팅 남겨주시거나 마이크 켜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이제 들어와 계신 선생님들 중에 나중에 학생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왔는지 확인하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제 화면에 왼쪽 밑에 보면 이 사람 모양 있어요. 이 사람 모양 누르면 학생들이 어떤 학생이 들어왔는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초록이랑 빨강이 이렇게 티가 나는데 처음에 이제 수업 열심히 들으면 다 초록색이거든요. 근데 뭐 핸드폰으로 하다 딴 거 하러 나가거나 이러면 아니면 중간에 튕기거나 그러면 이게 빨간색으로 바뀌더라고요. 지금 저희 9분 들어와 주셨고요. 혹시 안 들어와 주시는 선생님들은 안 계시죠? 보통 연수를 가면 구글 클래스룸 연수 받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느낀 건데 그 연수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항상 교사가 되어서 수업을 개설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뭐 과제 올리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설명을 듣고 너무 좋다 이거 써봐야지 했는데 교사로서 어떻게 만드는지는 안 배워보고 이런 연수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 이거 재밌구나 라고 느껴봐야 선생님들께서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일단 학생 입장에서 한번 체험해보시고 2교시에는 좋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어팟닷컴 사이트에 들어와 주시고 코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못 들어와 주신 선생님들 그냥 천천히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럼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제가 화면을 움직여야만 선생님들이 움직여지시죠. 지금 첫 번째는 제가 써놓은 접속하는 방법이 보일 거예요. 제가 이걸 써놓는 이유는 뭐냐면 애들이 질문을 엄청 해요. 선생님 저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 맞아요? 막 이래요. 그래서 물어보지 않도록 이 화면이 보이면 잘 들어온 거니 제발 질문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써주시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그날 애들이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면 학습 목표 같은 거를 그냥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저희가 활동을 할 건데요. 매칭 페어입니다. 매칭 페어. 저는 영어 교사이지만 다른 선생님들이 무슨 교과이신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다양한 교과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를 보여드릴 건데 지금 제 화면은 학생들 입장에서 이렇게 보입니다를 보여드려요. 독서와 문법 수업 시간에 제가 그 책을 보고 만든 거고요. 담화와 관련된 용어와 설명을 연결하기. 제한 시간도 설정하실 수 있는데 저는 30초로 설정했습니다. 지시 표현과 대용 표현에 대한 의미인데 어떤 거인지 이렇게 매칭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이 티처 부분 누르시고 스타트 액티비티 누르실게요. 30초입니다. 매칭해 주세요. 5, 4, 3, 2, 1. 네. 그러면 선생님들 활동한 게 여기 나오는데요. 제가 이 니어팟이 피드백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인터랙티브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어떤 친구가 참여했고 어떤 친구가 참여하지 않았는지가 뜨고요. 그다음 몇 개를 맞췄는지 그리고 이걸 맞추기 위해서 몇 번을 시도했는지가 떠요. 저는 이걸 영어 단어 수업 할 때 많이 쓰거든요. 애들한테 뭐 단어장 나눠주고 시험 보면 되지만 그 일일이 제가 채점하기도 너무 귀찮고 애들한테도 뭐라고 말하냐면 자, 애들이 이 트라이가 뭔지를 몰라요. 이 두 개의 짝을 맞추기 위해서 몇 번을 시도했냐는 뜻인데 사실 두 개를 맞추기 위해서 틀리지 않는다면 두 번만 하면 되죠. 뭐 4번, 3번 뭐 이 정도도 이제 실수할 수 있는 건데 뭐 제가 5개를 주는데 막 한 30번 시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애들한테 말하죠. 이거는 시도하는 숫자다. 근데 30번이나 시도하면 그 친구는 단어를 외우지 않고 찍는 거 아니겠니? 선생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검사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애들이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시간 제한을 설정한 이유는 이제 시간 제한이 없으면 애들이 또 너무 세워라 내워라 해요. 그래서 좀 남자애들이다 보니까 좀 타이트하게 선생님 30초밖에 안 준다 하면 이렇게 좀 긴박하게 아이들이 좀 더 재미있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시간 제한을 했고 선생님들 시간 제한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 시간 밑에 보면 View Pairs라고 해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아이고 수업 시간에 이제 정답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직접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복습 활동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넘기시고 자, 요번에는 드로잇 활동인데요. 교과 시간에 뭐 이렇게 애들 밑줄 긋기 하는 활동을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 영어과이다 보니까 얘들아 주제문 찾아 밑줄 쳐봐 이런 활동을 하는데 이거를 검사하러 돌아다니는 것도 굉장히 일이잖아요. 근데 얘는 선생님들이 이제 활동을 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아까 방금 배웠던 지시 표현, 가리키는 표현과 대용 표현, 앞에서 나왔던 말을 다시 한번 할 때 쓰는 말을 대용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 4개 중에 2개가 지시 표현이에요. 빨강색으로 지시 표현에 동그라미 쳐볼게요. 뭐 색깔 상관없이 해보세요, 선생님. 아래쪽에 펜 모양 누르시면 색깔 고르실 수 있어요. 텍스트 고르시면 글자도 입력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꼭 파란색 서밋 버튼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서밋 버튼 누르지 않아도 진행 정도는 교사가 볼 수는 있어요. 네, 그러면 저는 지금 제가 이미지 하나를 올린 것뿐인데요. 이미지를 올리지 않고 그냥 빈 화면을 주면 그냥 거기다 그림 그리라고 하면 되고요. 제가 이거를 맨 처음 공부를 할 때는 이 아이디어를 얻었던 건 페어덱이라는 거를 수업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봤는데 페어덱 수업하셨던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이셨고 비커 모양 이렇게 그려서 플러스 마이너스 막 이렇게 표시하는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제출 버튼을 누르고 나면 이렇게 교사가
쉐어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교실에서 사실 이런 활동을 할 때, 뭐 그림 그리기 활동을 할 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학생이 자기 태블릿을 직접 미러링 하거나, 근데 그것도 시간이 꽤 걸리죠. 아니면 그 화면을 그냥 앞에 나와서 보여주거나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이미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교사가 이렇게 쉐어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다른 친구의 작품을 혹은 다른 친구의 결과물을 공유해서 볼 수 있다는 게 저 엄청 큰 장점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이 있는 활동을 하실 때도 좋고 정답이 없이 창의적인 활동을 할 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정답이 있는 활동에서는 어떤 점이 좋았냐면 얘들아 주제문에다가 빨간색으로 밑줄 쳐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꼼꼼히 보지 않더라도 위치가 다 비슷해야 돼요. 근데 어떤 친구만 이상한 데다가 밑줄 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사가 그걸 한눈으로 지금 한눈에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에게 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인터랙티브 비디오인데요. 비디오에서 이렇게 딱 제가 실행하려고 하면 모드 두 개가 뜨거든요. Teacher Play, Student Play. Teacher Play는 어떤 상황이 좋냐면 학교에 애들이 다 와 있어요. 그래서 교사의 화면은 지금 TV에 띄운 상태에서 Teacher Play를 하면 교사만 틀 수 있고 학생들 화면에서는 문제만 떠요. 근데 Student Play는 학생들이 직접 실행하고 학생 화면에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일단 Teacher Play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마 선생님들 화면에 Eyes Up Front라고 뜰 거예요. 앞에 화면을 보세요라고 뜰 거고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에 도착하면 그때서야 문제가 떠요. 수진이가 언제 어디로 여행을 다녀왔는지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저는 영어 교과이다 보니까 어떤 걸 집중해서 들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애들한테 그냥 틀어주면 애들이 뭘 들으라는 거지 뭐 이렇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든요. 그래서 뭘 들으세요 하고 꼭 알려줘요. 그러면 요거는 오픈엔디드 퀘스천이기 때문에 어떤 답을 입력해도 상관이 없어요. 뭐 점이라든지 오케이, 네 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적어주세요. 네, 지금 지영쌤 이렇게 네라고 적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틀어주면 문제가 보이는데 지금 저희는 다 각자 집에 계시잖아요. 학교에 있을 때 애들한테 스튜던트 플레이를 주면 막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조금 힘들거든요, 그게. 근데 여기는 줌으로 수업해보신 선생님들 알지만 줌에서 영상 틀어주면 엄청 끊기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잠깐 뒤로 갔다가 다시 와서 스튜던트 플레이로 재생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실게요. 이 파란 동그라미에 도착하면 문제가 풀려요. 혹시 재생이 안 되거나 소리가 안 들리시거나 하면 알려주세요. 지금 혹시 늦게 들어와서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니어팟닷컴 코드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선생님들이 정답을 눌러주고 계세요. 그럼 이 벤 다이어그램에 실시간으로 친구들이 누른 답이 보여져요. 정답을 고른 게. 근데 이게 정답 수정도 가능하거든요, 친구들이. 자, 이렇게 동그라미를 눌렀을 때는 몇 번 답이 많이 나오는지 비율이 나온다면 요 네모칸을 눌렀을 땐 어떤 친구가 어떤 답을 눌렀는지가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쭉쭉쭉. 자, 우리 동훈쌤은 D를 눌러주셨어요. 그럼 이제 제가 애들한테 질문을 하죠. 이게 진짜 D였어? 라스트 윈터에 갔다 왔다고 했니? 하면 이제 다시 제가 한번 들려줘요. 그러면 정답을 고칠 수 있게. 어찌됐든 이게 듣는 게 목적이지 막 답을 맞췄냐 틀렸냐가 제 목적은 아니어서 이제 저는 아이들이 답을 수정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 인터랙티브 모드를 끄시면 그냥 문제가 없이 쭉 들려지는 거고요. 인터랙티브 모드를 키면 제가 삽입했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교과에 맞게 뭐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실 수도 있고 뭐 실험 방법을 설명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유튜브에 있는 걸 끌어다 놓으셔도 돼요.
영어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상이 있어서 전 영상을 활용했고요. 이것도 발전한 게 뭐냐면 그 전에는 인터랙티브 모드라는 걸 껐다가 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문제 없는 영상을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 만든 영상을 하나 올려서 제가 2개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용량을 진짜 잡아먹거든요, 영상이. 근데 이런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듣고 얘들아 그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자 할 때는 이렇게 끄시고 아니면 처음엔 주제만 파악해보자 할 땐 이거 끄고 들으시고 세부 내용 파악해보자 이렇게 할 땐 이렇게 켜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까지 문제를 열심히 풀어주신 선생님들이 계세요. 네, 좋아요.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웹 컨텐츠예요.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이제 교과서에 있는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링크를 클릭하시면 그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애들과 같이 옮겨야 되는 사이트면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전 디지털 교과서 만약에 저만 이용하면 되잖아요. 애들은 책이 있으니까. 그럴 때 자, 여러분들은 책 몇 쪽을 피시고 선생님은 디지털 교과서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디지털 교과서로 이동하셔도 되고 전 영어과여서 클래스 카드도 되게 많이 써요. 퀴즈 배틀 같은 거. 그럴 때 애들한테 맨날 주소 써주고 들어오세요 하면 시간이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럴 때 그냥 웹 콘텐츠에다가 링크 주고 글로 넘어오세요. 아니면 저희가 뭐 정리활동 같은 걸로 패들릿 많이 쓰잖아요. 그럴 때 패들릿 링크 같은 거 넣어주시고 글로 넘어오세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간단하게 이동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또 단점? 저는 이게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어서 디지털 교과서로 바로 로그인이 됐거든요. 근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링크로 들어가도 로그인을 다시 한번 해야 돼요. 로그인이 필요한 사이트라면.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fill in the blank거든요. 선생님들 밑에 네모 박스에 있는 답을 확인하셔서 네모 정답인 곳에다 이렇게 끌어다 올려놔 주시고 다 하고 나시면 DONE 파란색 던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 늦게 와서 못 들어오신 선생님들 이따가 저희가 쉬는 시간 전에 기프티콘을 걸고 게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와 주시면 게임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시고 던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 하고 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친구들이 몇 개를 맞췄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아쉬운 건 얘는 시간 제한 같은 건 없어요. 자, 여기 뷰 앤서 누르셔서 학생들이랑 답이 뭐였는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문법 수업이라든지 수거 수업을 할 때 이걸 많이 활용하는데요. 뭐 얼음이 떠 있다. The ice is floating. 물 위에 떠 있는 뭐 이런 뜻이고요. 얼음은 물보다 더 가볍다 할 때 ice is lighter than water입니다. 그래서 뭐 티처메이드라든지 라이브 워크시트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있는 학습지 정도의 기능은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 단점이 있긴 한데요. 그 단점이 뭐냐면 얘가 똑같은 답이라고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뭐 제가 만약 비동사를 가르치면 he is, she is, it is에서 is를 다 뚫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첫 번째 클릭한 is를 그대로 갖고 와야 돼요. 뭔가 애들이랑 저랑 텔레파시 게임을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 아니면 애들은 그냥 바로 눈앞에 보인 is를 먼저 끌어다 쓰고 싶은데 첫 번째 is는 무조건 첫 번째 is를 갖다 넣어야 되는 뭐 약간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답이 다른 거일 때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페이지에다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거는 VR이에요, 선생님들. 아까 VR 필드 트립이라고 있었죠. 니어팟 안에 VR 필드 트립이 있는데 막 장소가 다양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요런 기능도 있구나. 내가 가르치는 것 중에 뭐 이런 게 있다면 그때 한번 이용해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VR 체험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 이거보다는 진짜 필요하시다면 웹 컨텐츠로 링크를 주셔서 구글에 있는
VR을 이용하시는 게 뭐 아니면 구글 맵스라든지 구글 얼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저는 더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한정적이더라고요, 너무 장소가. 자, 그 다음에 이건 수학 선생님들과 과학 선생님들께 정말 추천드립니다. 더 많은 게 있는데 제가 수학 중에서는 이 방정식, 그 다음에 과학에서는 화학 기호만 제가 일단 샘플로 넣어놨고 과학 선생님이나 수학 선생님은 이렇게 다양한 거 있다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아 이런 거 내가 잘 쓸 수 있겠다, 없겠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차 함수라고 하나요, 이거를? 2차 방정식? 여기 파란색 막대기를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얘가 우리가 시각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더 볼 수 있어요. 이게 0이면 이제 1차 방정식인 거죠, 이렇게. 사실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이거 막 다 손으로 막 이렇게 점점점점 막 그래프 그려보고 막 이랬잖아요. 제가 지금 영어가 전공이긴 하지만 이따 퀴즈를 위해서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대학교에서 약간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일을 했었어요. 그런 공부를 했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문과인데 수능을 망쳐가지고 대학을 원치 않는 과를 처음 들어보는 그런 과를 갔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그래프를 막 그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런 걸 알았더라면 제가 조금 더 재밌게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하고 대학 가서도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가 이렇게 좁아지고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래프가 퍼진다. 제가 이렇게 눈으로 봤으니까 더 이해가 잘 됐겠죠? 마이너스 값이 되면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그려지더라. 플러스가 되면 위쪽으로 그려지더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 B 값이 움직이면 0,0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구나. 이런 것도 좀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이 C 값은 Y절편이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이동을 했겠죠.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이렇게 뭐 다른 기준이 되는 값들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그래프의 값은 뭔지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 요 관역판 모양을 누르시면 이 관역판을 제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갖다 내면 몇 콤마 몇인지 정답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거 항상 이걸 구하는 게 값이었잖아요. 그죠? 숙제였고 과제였는데 애들이 어떤 활동을 해보고 이걸 직접 확인해보고 이런 작업을 거친다면 조금 더 즐겁게 학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들 이거는 제가 움직이는 게 선생님들이 같이 움직여주는 게 아니라서 그냥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화학 선생님들에게 유용한 이것도 레벨을 학생이 자기 수준에 맞춰서 개별화 맞출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만약에 문과생이었다 그러면 레벨 1에 5 정도를 잡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 빨강이가 2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하얀이가 2개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체크하면서 뭐 점수를 쌓아가는 요 스코어를 쌓아가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랑 뭐 손으로도 직접 해볼 수 있지만 그리고 뭐 과학과나 수학과 선생님들께서는 더 유용한 사이트들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니어팟 안에서 이런 기능도 제공한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비디오가 포함되어 있는 영상을 눌러서 지금 또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 너의 기기에서만 틀어줄 거니? 아니면 모두의 기기에서 틀어줄 거니? 저는 지금 선생님들이 각자 집에 계시기 때문에 모두의 기기에서 틀어줄 수 있도록 제가 권한을 드렸고요. 이거는 제가 슬라이드로 만든 페이지입니다. 왼쪽에는 악보를, 오른쪽에는 영상을 올렸어요. 올릴 수 있는 거는 뭐 텍스트도 있고요. 이미지, 영상, 오디오 이런 거 다양하게 올리실 수 있거든요. 음악 시간에는 이렇게 제가 맨 처음에 이거 니어팟 배울 때 음악 선생님한테 또 영상을 유튜브로 배웠는데 그때 왼쪽에 악보, 오른쪽에 영상, 뭐 음악 이런 식으로 올려주셨었어요. 이렇게도 활용하실 수 있고 뭐 영어 교과 선생님이시라면 뭐 왼쪽에는 지도, 오른쪽에는 오디오 파일, 뭐 왼쪽에는 메뉴, 오른쪽에는 오디오 파일 이런 식으로 해서 듣기 문제를 이렇게 한 페이지에서 학생들과 같이 풀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쵸? 이렇게 아이들한테 요 노래에 해당하는 악보와 이 노래는 이렇게 부르더라 라는 걸 이렇게 한눈에 같이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선생님들이시라면 여기 더하기 모양 요거 누르셔서 원노트 러닝 툴 알고 계시죠?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 영어를 얘가 읽어줘요. 요 더하기 모양 요 플레이 누르시면 영어 읽어주고 그다음에 여기 속도도 조절하실 수 있고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사이즈 요거 여기 마술사봉 모양 누르시면 noun, verb, adjective, adverb 이렇게 표시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게 설정이 랭귀지가 영어로 설정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어제 이걸 체크했을 때는 문법이 제대로 표시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언어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으신다면 이게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만 더 찾아서 해결을 해드릴게요. 자,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콜라보레이트 보드인데요. 패들렛 이용하시는 선생님들은 정말 친숙하다 느끼실 거예요. 근데 여기 옵션이 추가가 돼가지고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예전엔 이게 없었거든요. 학생들의 이름을 익명으로 할 거냐, 보이게 할 거냐. 근데 만약에 나중에 생기부에 기록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애들 이름이 보이게 하시는 게 좋고, 아니다, 난 지금 익명으로 뭔가를 받아야 되는 활동이다. 그러면 그땐 지우시면 돼요. 그다음에 student can edit responses. 예전에는요, 학생들이 쓴 답을 수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애들이 잘못해서 엔터를 누르면 문제 다 못 썼는데 눌러졌어요. 이러면 제가 일일이 삭제해줬어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수정할 수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approve student post 하면 approve 하면 이제 교사가 승인을 해줘야 돼요. 어떤 경우가 좋냐면요. 지금처럼 OX 문제 같은 걸 내잖아요. 근데 이게 막 마구마구 문제가 다 보이면 안 되죠. 아니면 정답이 있는 활동 같은 걸 할 때는 다른 친구의 정답이 보이면 안 되죠. 그럴 때는 선생님이 어프로브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수업에 대한 소감을 적어보세요. 아니면 다양한 의견을 받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프로브를 끄시면 돼요. 우리 영주쌤이 문제를 내주셨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아직 아무것도 안 쓰셨으니까 아마 아무것도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영주쌤은 지금 영주쌤이 쓴 것만 보일 거예요. 꼭 OX 퀴즈 아니어도 되니까 선생님들 아무 말이나 써주세요. 좋아요. 그러면 지금 선주쌤도 써주셨고 지영쌤도 써주셨고 만석쌤도 써주셨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영주쌤 거를 한번 다 같이 볼 수 있게 할게요. 이것도 장점이 뭐냐면 얘들아 우리 연희가 쓴 거 한번 같이 볼까? 그럼 막 이미 막 엄청 막 산더미만큼 있을 때 연희가 쓴 게 어디야? 막 이렇게 찾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어프로브를 제가 해놓으면 자 이렇게 딱 하면 본인이 쓴 것과 이제 제가 공개해준 영주쌤 것만 보일 거예요. 그죠? 지영쌤은 아마 지영쌤 거랑 영주쌤 것만 보일 거고 영주쌤은 이제 영주쌤 것만 보이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선쌤이 음악쌤이신가 봐. 요렇게 하면 이제 유선쌤 것도 보이죠? 제가 클릭한 것만 선생님들께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는 하나 보여주고 뭐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답하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럼 다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 이제 공개를 해요. 저는 애들이랑 할 때는 여기다가 답을 쓰지는 않거든요. 자, 이렇게 활동을 하실 수 있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애들이랑 여기 올디스트 to 뉴이스트 기능을 활용하시면 여기 정렬하는 방법을 고르실 수 있는데 올디스트 to 뉴이스트는 어쨌든 학생들이 쓴 순서대로잖아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어떤 답이 있는 활동을 주셨어. 자, 선생님은 세 번째로 정답을 맞추는 친구한테 상품을 주겠습니다. 이럴 수 있죠? 그럴 땐 올디스트 to 뉴이스트로 하고 몇 번째로 정답을 맞췄는지 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장 마음에 드는 질문에다가 한번 좋아요를 눌러볼까요, 선생님들?
친구들에게 가장 많은 의견을 받은 거에다가 뭐 하트를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most likes를 받은 순서대로 또 배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의 의견을 수합해야 할 때 선생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름 순으로 정렬을 하면 이제 수업하다가 누가 안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빠릅니다. 이름 순으로 이렇게 정렬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제가 이제 어프로브를 하지 않은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어프로브를 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아무거나 써주시면 돼요. 오늘 수업에 대한 선생님들의 익명으로 해드릴 걸 그랬나? 그래야 더 솔직하게 쓰실 수 있을 건데. 그죠? 아, 진짜요? 경포 중, 저희도 충남중학교인데 충남이 없어요. 저 대전에 있어요, 대전에. 제가 어제는 좀 더 텐션이 좋았는데 지금 목소리가 많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코로나인가 의심스럽지만 제가 지금 아직 코로나를 허용해주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개교기념일이니까 지금 걸리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 멀지 않았어요. 우리 다 왔어, 다 왔어. 좋아요, 좋아요. 선생님 이렇게 어프로브를 하지 않으면 막 친구들이 쓰는 게 바로바로 보인다는 점. 어프로브를 하면 교사가 승인을 해야만 뜨는 거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우리 끝이 다 보여요. 이제 쉬는 시간 전에 퀴즈를 하고 캐릭터를 골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스타트 버튼만 누르시면 되거든요. 이것도 원래 이렇게 컨셉이 많지 않았어. 근데 또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니어팟입니다. 진짜 니어팟 관계자분들 보고 계시다면 저에게 유료 계정을 좀 6개월 정도 연장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홍보를 잘하고 있는데 그죠? 저한테 떨어지는 게 1도 없어요, 선생님들. 뭐 스포츠로 한번 가볼 거고요. 랜더마이즈 앤서는 정답을 이렇게 랜덤하게 할 수 있는 거고 pose game between question for discussion이에요. 그다음에 play sound on all student devices인데 이게 원래 기능이 없었어요. 이 소리 기능만 있었거든요. 제가 항상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카웃은 한 문제 풀고 멈출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문법 문제 같은 걸 할 때 애들한테 설명을 분명히 해줘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얘는 막 1번부터 5번까지 교사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듣지도 않아. 막 그 다음 문제 풀어야 돼. 막 내 점수가 너무 중요해. 애들이 집중을 못하는 게 단점이었어요. 근데 이게 생겼더라고요. 이게 생겼어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 판은 저희가 이 포즈를 하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리는 선생님들 기기에서 나도록. 그래서 문제가 6문제 정도 될 거고 한 문제 푸는데 10초 정도 제가 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학습했던 니어팟과 관련된 문제이니까 수업을 얼마나 집중해서 들었는지 제가 점검해 보도록 할 거예요. 다들 너무 즐거운 수업이었어요. 너무 유익했어요. 막 이랬는데 막 지금 우리 50분이 막 헛되이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수업이면 안 되겠죠.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과제 면제권을 주거든요. 과제 면제권은. 한국어로 지원이 안 돼요, 선생님.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크롬 위에 번역기라고 있어, 번역기. 그걸 누르시면 번역한 걸로 볼 수 있어요.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과제 면제권을 주는데 1, 2, 3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맨날 1, 2, 3등만 기억해주고 나는 기억해주지 않을 텐데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실에서만이라도 공부 못하는 애들도 좀 이렇게 힘나보자 이런 의미로 저는 항상 행운의 번호를 줘요. 일단 1등은 기쁘니까 항상 과제 면제권을 주고요. 그 다음에 뭐 그날 따라 달라. 오늘 이제 4월이니까 4등. 그 다음에 뭐 26일이니까 12등 뭐 이런 식으로 1등, 4등, 12등 뭐 내가 이렇게 과제 면제권 주겠다. 근데 과제는 항상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은 거 제가 다 과제 면제권을 줘요. 뭐 예를 들면 오늘 수업한 거 사진 찍어 올리기가 숙제야. 근데 사실 이거 수업 끝날 때 하는 거잖아요. 이미 학습지 다 채웠어. 그냥 안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도 애들은 진짜 막 너무 기뻐요. 너무 신나. 막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수행평가 꼭 내야 되는 거 이런 거에다 걸지 마시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같은 거에 그냥 공부 못하는 애도 오늘 하루 내가 뭔가를 해냈다.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캐릭터를 골라주세요. 자, 선생님들 이거는 카옥과 동일해요. 정답을 아신다면 빠르고 잽싸게 눌러주셔야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좀 속도를 조절하고 싶다. 그럼 일부러 틀리지 마시고 천천히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역시 저희 모범생 영주쌤께서 아까 이런 문제를 내주셨기 때문에 틀린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틀린 친구 한 명 있었어. 한 명 있었어. 이거 리포트에 다 나와요. 이따 누가 틀렸나. 자, 우리 실시간으로 할 때는 어떤 걸 눌러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또 누가 틀렸어, 누가 틀렸어. 라이브 파티시페이션입니다. 라이브, 실시간을 이런 뜻이죠. 라이브 파티시페이션. 스튜던트 페이스는 학생들에게 온라인 컨텐츠에, 온라인 클래스에 이 학습어에 과제로 올려주실 때 쓰시면 됩니다. 자기가 이제 몇 등인지 확인하고 있을 거야. 이거 이름 안 보이게 해야지. 자기가 몇 등인지 막 보고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한 4번 문제쯤 갔을 때 잠깐 중간 등수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좋아요. 교사에서만 재생될 때는 this device only이고요. 학생들이 모두 다 볼 수 있을 때는 all device 씁니다. 4번 문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아까 영주쌤 1등이었는데 지금 3등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중간 등수는 규동쌤이 1등, 그 다음에 지아쌤 4등, 그 다음에 12등은 현경쌤입니다. 끝까지 유지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다시 하이드 하겠습니다. 5번. 패들렛과 비슷한, 아까 우리가 OX 문제를 냈던 곳이죠. 정답은 콜라보레이트 보드입니다. 보드.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하셔야 돼요. 1등, 4등, 12등 안에 안착할 수 있도록. 틀렸어. 집중하지 않은 이 친구들 뭐야. 3명이나 틀렸다고요? 자, 우리 아까 학습지처럼 티처메이드나 라이브 워크시트 같은 거는 fill in the blank였죠. fill in the blank. 제가 등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타깝게 여진 선생님, 홍여진 선생님 1등 하셨고요. 4등 서지아 선생님, 그 다음 12등 김지원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이렇게 다들 너무 슬픈 표정 짓고 있어서 제가 문제 하나 더 낼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나에 대해서 그냥 맞추는 거야. 제가 이거 애들이랑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 하거든요. 그냥 이 학습 이거 니어파 쓰는 방법 알려주려고 그냥 저에 대한 거야. 아무도 모르는 거지 막. 내 나이는 묻지 않아요. 내 나이는 묻지 않고 제가 사실 이렇게 어려 보이긴 하지만 조금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 같은 거는 물어보지 않고 제 혈액형이라든지 제 고향이라든지 내 전공이라든지 이런 거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요번에는 또 이렇게 캐릭터를 잽싸게 골라주시고 해볼 거야. 나에 대해서 해볼 건데 우리 오늘 다 거의 다 처음 만났어. 여기 나 아는 선생님 몇 명 있을 수도 있지만 1등 선생님은 나에 대해 제일 많이 아니까 이거는 이제 어프로브하지 포즈 없이 갈 거예요. 포즈 없이. 포즈가 의미가 없지. 뭐 나에 대해 내가 설명하면 뭐 할 거야. 그죠? 이거는 오늘 수업을 열심히 듣지 않았어도 됐어. 이제 그냥 나에 대해서 찍으면 돼요. 자, 가보겠습니다. 18명이 아까 2명 어디 갔다 온 거야?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뭐야. 내 이름 틀리는 사람 뭐야. 여기 줌에도 있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1시간 동안 같이 하고 있는데 내 이름도 몰랐어, 세 분은. 속상해. 늦게 들어오셨나 봐. 나 어느 학교인지 내가 지금 중간에도 막 말했는데.
어머, 5분이나 틀렸어. 저 중학교에 있어요. 중학교에. 저희 남자 애기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집 주소도 모른다고. 저 과목은 뭘까요? 다들 내 발음 보고 알았나 봐요. 그 교과는 아무도 틀려주지 않으셨네요. 그다음에 네네네. 아, 진짜. 맞아요. 저 지구환경과학과 출신입니다. 제가 아까 그래프 좀 그렸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문제 아니네. 제 고향. 제 고향 이렇게 많이 틀리시는 거예요? 제가 대전 충남중학교에 있으니까 다들 대전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전 서울 여자라고요. 서울 여자. 저 서울 여자예요. 맞아, 제 혈액형입니다. 진짜 이런 저는 무슨 혈액형일까요? A병 엄청 많이 골랐을 것 같아요. 다 A병 골랐나 봐. 저 혈액형은 B형입니다. 자, 이 어려운 문제를 맞추신 1등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 너무 기대됩니다. 선생님들 1차 시수업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이렇게 세션을 마무리를 하고요. 2차 시수업 쉬는 시간 10분 갖고 돌아오시면 그때는 이 재미있는 수업을 학생들이랑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로그아웃 하기 전에 리포트 어디서 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수업을 마치고 나오면 이 화면이 보이거든요. 이 화면에서 이 화면에서 이 왼쪽에 리포트라고 생긴 거 이렇게 눌러주시면 리포트 눌러주시면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 연수라고 해서 있고 어제 거랑 오늘 거 있거든요. 오늘 거 선생님들이 수업하신 거 이렇게 리포트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참여를 하셨고 그다음에 정답도 어떻게 하셨는지 볼 수 있어요. 서머리에서는 이 모든 활동을 몇 % 정도 했는지를 볼 수 있다면 드로잇에서는 이렇게 나중에 이 학생들의 결과를 하나하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칭 페어에서도 몇 개 맞았는지 그다음에 콜라보레이트 보드에서는 어떤 말을 썼었는지 뷰 온리로 보실 건지 아니면 에디터블이 가능하게 내가 이걸 다시 열어서 수정할 것인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타임 투 클라임에서도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정답. 그래서 저 이거 워시백 이펙트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한류 효과? 문법 같은 거 수업하고 나서 애들이 어떤 문제를 제일 많이 틀렸나 그리고 어떤 보기랑 많이 헷갈려 하나 이런 거 확인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제 이름 틀린 선생님 제가 찾아볼 거예요. 이렇게 어떤 문제를 선생님들이 틀리셨나 이렇게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 그다음에 fill in the blank에서도 몇 개를 맞췄는지 그다음에 인터랙티브 비디오에서도 하나하나 어떤 정답을 친구가 입력했었는지 이렇게 클릭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도 받으실 수 있어요. 끄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랑 저희 만들러 한번 가볼게요. 저도 로그아웃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아웃 하고요. 자, 로그아웃하고 선생님들 니어파닷컴으로 한번 오시면 저랑 이 동일한 화면이 뜨실 거예요. 아까 우리 접속했던 그 사이트요. 이렇게 니어파닷컴 들어오시면 아까 접속을 할 때는 여기 엔터 코드를 입력하셨다면 이번에는 Teachers에서 Sign up for free 눌러주시면 돼요. 회원가입 되어 있으신 선생님들은 로그인 눌러주시면 되고 Sign up for free 하시면 되는데 연동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편하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 클래스룸을 학교에서 쓰고 있어서 구글이랑 연동해서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니어파 수업 만든 거를 구글 클래스룸으로 과제로 제출하기도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렇게 로그인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해주시고 나면 니어팟은 아까 이 화면이 다예요. 뭐 여기서 더 들어가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 파란색 버튼 크리에이트 누르시거나 여기 크리에이트 누르시거나 그럼 수업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더 같은 걸 좀 만들어 정리하고 싶다. 그럼 여기 폴더 눌러주시면 되고. 자, 뭐 아무 크리에이트나 한번 눌러볼게요. 저는 요 위에 있는 크리에이트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레슨을 만드실 수도 있고 비디오 만드실 수도 있고 액티비티 만들 수 있는데 이제 레슨이라는 걸 만들어야 선생님들이 한 차씩 수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 레슨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100MB밖에 사용을 못 하세요. 근데 저도 지금 6개월 동안만 유료로 1기가를 무료로, 그죠? 무료로 1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Untitled Lesson이라는 곳에다가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 제목을 만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1과 국문 수업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만드시고 이게 한 차시 수업이 되겠죠. Add New 요걸 누르시면 이제 여기서 선생님들이 컨텐츠를 넣으시거나 액티비티즈를 넣으실 수 있어요. 이 드래그 앤 드랍은 제가 골드 레벨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그 6개월 쓸 수 있는 걸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생긴 거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여기 안 보이실 거예요. 컨텐츠부터 가볼게요. 슬라이드가 두 종류가 있죠. 이 첫 번째 슬라이드는요. 그냥 클래식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요. 복잡한 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다양한 걸 넣을 수 있어요. 뭐 그림이라든지 백그라운드도 넣고 비디오, 오디오, 뭐 레이아웃, 뭐 텍스트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뭐 정렬, 배열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수식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 근데 저는 이건 안 써요. 잘. 전 이거 잘 안 쓰고 그냥 제가 만든 거는 아까 다 이 슬라이드 클래식입니다. 슬라이드 클래식. 슬라이드 클래식도 굉장히 빠르게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몇 개 없었는데 요 밑에 더 많이 이 한 5개 정도 배경이 더 많이 생겼고 이 배경 골라주시면 되는데 이 글씨체 때문에라도 저는 보통은 이 검정색을 씁니다. 필기체가 되거나 그러면 애들이 영어를 못 알아봐서요. 요걸로 이어파 더하기 모양 누르시면 텍스트, 비디오, 이미지, GIF 중에 넣으실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첫 번째 장은 어찌됐든 학생들에게 접속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학습 목표를 보여주신다거나 아니면 수업 전 준비 사항 같은 거를 아이들이 미리 들어온 친구는 미리 읽고 있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첫 번째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부터 바로 활동하는 걸 넣어 놓으시면 아이들이 막 질문해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거 맞아요? 선생님 저 이 화면 보이는데 뭐 동영상이 안 틀어져요. 뭐가 안 돼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페이지에는 무조건 뭔가 안내하실 수 있는 그런 걸 넣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자, 여기서 밑에 쪽에 보이시면 레이아웃 보이시죠? 이 레이아웃도 4개밖에 없습니다. 그냥 원 엘리먼트일 건지 타이틀 앤 원 엘리먼트인 건지 제가 아까 노래랑 악보 넣어놨던 건 요거예요. 이렇게 타이틀과 투 엘리먼트로 나누는 거 그 다음 4 엘리먼트로 이렇게 사진 4개 넣을 수 있는 거 선생님들 필요에 맞게 레이아웃 정하시고 그다음 필요한 거 여기 넣어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다 넣었다 그 다음에는 Save and Exit만 누르시면 그 슬라이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한 장씩밖에 못 만든다는 게 참 단점이기는 하죠. 이렇게 Save and Exit 그다음에 Change Lesson Theme을 바꾸겠냐? Yes. Save 누르시고 저장. 그럼 이제 슬라이드 한 장을 만드신 거예요. 슬라이드 만드는 거 혹시 해보셨다면 뭐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슬라이드가 어려운 건 아니어서 그렇죠? 슬라이드 질문은 없으시겠죠? 우리가 PPT 만드는 것처럼 엄청 화려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이 정도는 사용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Add New 이번에는 비디오부터 가보겠습니다. 비디오. 인터랙티브 비디오를 좀 많이 활용하실 선생님이라면
요걸 봐주세요. 비디오. 자, 비디오는 저처럼 가지고 있는 걸 올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에서 쉽게 끌어오실 수도 있어요. 자, 비디오 라이브러리는 이미 니어파단에 있는 건데 어차피 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유튜브. 유튜브는 이게 유튜브로 우리가 가지 않더라도 굉장히 여기서 검색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뭘 검색해 볼까요? BTS 해볼게요. BTS 팬은 아니지만 이렇게. 제가 맨 처음에 당황했던 건 이걸 엄청 클릭해 봤어요. 이것도 눌러봤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 오른쪽에 세이브를 누르셔야 돼요.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검색을 하시고 활용하고 싶은 영상을 그다음 찾으신 다음에 막 클릭하지 마시고 오른쪽에 세이브를 눌러주셔야 돼요. 영상을 찾으셨다면 자, 만약에 저처럼 영상을 올리고 싶다 그럴 때는 업로드 비디오에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영상을 올리시거나 아니면 뭐 내 이렇게 PC에 있는 거를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영상이 실어집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제공한 거를 다운받아 놓으신 게 있으면 업로드 비디오 난 유튜브에 있는 거 쓸 거야. 이렇게 세이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중간 문제를 삽입하고 싶어서 이걸 쓰는 거잖아요. 영상을 재생하세요. 자, 여기다가 나는 문제를 넣겠다. 그러면 add activity 여기. 오픈 엔디드 퀘스천은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잘 들어봅시다. 네 라고 쓰는 게 오픈 엔디드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오픈 엔디드 퀘스천은 이렇게. 오늘은 K-pop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세이브 이렇게 누르면 이제 파란 동그라미가 생기죠. 이렇게 파란 동그라미가 생겼다고 해서 얘가 무조건 여기에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위치를 옮기고 싶잖아요. 그럼 이 파란 동그라미를 들고 이렇게 이동하시면 위치가 옮겨져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다른 위치 얘를 수정하고 싶으시면 에디트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또 다른 위치에다 내가 문제를 만들고 싶어. 이렇게 그 다음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이렇게 누르면요. 이렇게 문제를 추가하실 수 있고요. 이런 퀴즈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마구마구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타임 투 클라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타임 투 클라임에서는 보기를 사지선다로밖에 못 만들어요. 문제 BTS 3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BTS 멤버 수가 몇 명이지요? 여섯 명인가요? 7명인가요? 우리 모두 아무도 모르나요? (7인조입니다) 7인조. 7 하고 세이브 또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문제 삽입하시면 돼요. 혹시 비디오 해보신 선생님 계시다면 뭐가 어려운지 한번 알려주시고 타이머도 생겼어. 아, 타이머 아니다. 이거 재생 속도인가 봐. 재생 속도도 정하실 수 있네요. 캡션 다실 수 있고 네, 비디오 퀄리티도 설정하실 수 있고. 자, 만약에 다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 세이브 또 누르고 나가시면 돼요. 저는 온라인 수업 때 영상 만들었는데 제가 힘들게 만든 거 애들이 안 보면 너무 화날 것 같아가지고 이런 방법들을 찾아봤었는데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Add New 웹 콘텐츠 볼게요. 제가 아까 웹 콘텐츠 선생님들이 이동하고 싶은 사이트 혹은 학생들이 손쉽게 이동했으면 좋겠는 사이트를 제가 링크만 달면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정말 간단하게 URL만 복사하시면 되거든요. 디지털 교과서를 많이 쓰니까 아니 이건 웹티팅
이 디지털 교과서 링크를 이렇게 복사하시고 아까 니어팟에서 URL 붙이시고 테스트도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근데 테스트 해볼 때 단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컴퓨터에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자동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학생들 핸드폰에서는 로그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실 때는 뭐 그냥 제가 PC, 제 컴퓨터, 핸드폰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본다거나 아니면 다른 링크를 뭐 다른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네이버 웨일즈 같은 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이브 누르면 이렇게 간단하게 페이지가 생성이 됩니다. 웹 콘텐츠 이렇게 이거 정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뮬레이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학과 수학과 선생님들에게 유용한 수학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과학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뭐 외국의 수준이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낮을 수가 있어서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게 제가 이걸 실질적으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필요하신 게 있다면 뭐 수학 같은 경우에 마찰력, 그래프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스프링, 과학도 화학, 베르누이 법칙 뭐야 이거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필요하신 것을 조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VR 필드 트립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한정적이라고.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여기 360도로 아이들이랑 뭐 산토리니를 보고 싶다, 뭐 어디를 가고 싶다 이렇게 하실 때 여기 있는 걸 사용하시거나 여기에 없다면 구글 어스라든지 뭐 구글 맵스라든지 뭐 구글 다양한 아트도 있지 않나요? 그죠? 박물관 갈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그냥 웹 컨텐츠 안에 넣어서 학생들이랑 관찰하는 거를 저는 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BBC 비디오, 스웨이, 슬라이드쇼, 오디오, PDF 뷰어는 저는 딱히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액티비티로 가볼게요. 액티비티에서는 제가 매칭 페어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했던 활동 기억나시죠? 지시 표현과 대용 표현 이렇게 연결하는 거. 자, 매칭 페어여서요. 여기 인스트럭션이라고 적혀져 있는 건 그냥 지시사항이에요. 예를 들면 영어 알파벳 대문자와 소문자를 연결해 봅시다. 이렇게 학생들이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고요. 요 add 페어 누르시면 되거든요. 요 텍스트도 입력하실 수 있고 이미지도 입력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애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거. Q 그다음에 Q 이렇게 그다음에 add another 페어 누르면 바로 또 그 다음 거 만드실 수 있어요. G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턴 눌러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단어였다 그러면 제가 뭐 예를 들면 바이크를 치고 싶어요. 바이크. 그 다음에 뜻으로 자전거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dd another에서 뭐하지? flower. 뭐 flower야? 근데 이번엔 이미지로 하고 싶어요. 그럼 add on 이미지를 누르시면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넣어도 되지만 니어팟의 장점은 아까 유튜브도 제가 유튜브를 가지 않더라도 바로 검색이 가능했던 것처럼 여기서 구글을 바로 검색하시면 돼요. flower. 그럼 구글에 있는 이미지를 막 다 찾아줘요. 그래서 그 중에 그냥 제가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하나 클릭하고 세이브 이렇게 하면 되게 간단하게 우리가 이미지를 다 다운받거나 찾으러 가거나 하지 않아도 선생님들 검색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턴 이렇게 누르면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요. 핸드폰의 환경에 따라서 저도 어떤 환경에 따라인지 모르는데 보통은 이제 뭐 4개나 6개가 이렇게 한눈에 보여야 애들이 이렇게 짝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간혹 어떤 기기에 따라서 단어 하나가 무조건 세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많은 페어를 만드시면 얘네가 내려가는 순간 뭐 잘못 눌린다거나 아니면 내려가는 동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시간 내에 못 푸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6페어 정도는 넘어가지 않게 만약에 그거보다 더 많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 다음 장에 새로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시간 설정을 원하신다면 여기 오른쪽에 add 타이머가 있어요. 여기서 시간 설정하실 수 있어요. 초 단위로는 15초, 30초, 45초. 시간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분도 설정할 수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수학 문제라든지 어떤 생각을 요하는 거라면 시간을 조금 더 충분히 주시고 시간을 안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내가 잘 만들었나 보고 싶다. 애들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보고 싶다 하면 이렇게 프리뷰 눌러보시면 아 애들한테는 이렇게 보이는구나 확인해 보시면 되고 세이브 저장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즈에서 이번에는 드로잇 보여드릴게요. 드로잇. 아까 드로잇 기억나시죠? 저희 대용 표현이랑 지시 표현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찾았던 거. 요걸 하려면 일단 요 위에 instruction이라고 써져 있는 것 또한 아까 그 지시사항을 적는 겁니다. 지시 표현과 대용 표현 찾아서 동그라미 치기 이렇게 제가 써놓고 요 왼쪽에 있는 이거는요. 요거는 이미지나 오디오 같은 거를 지시사항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세요 같은 걸 보여주고 싶으실 때 올리시는 거고요. 선생님들이 아까 저처럼 배경을 올리셔야 된다. 그럼 여기다가 올리셔야 돼요. 백그라운드 이미지에다가 얘는 이렇게 접어놓으시고 아무것도 올리지 않으시면 그냥 스케치북 같은 하얀 종이가 나와요. 거기다 그냥 애들이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면 되고 예를 들면 뭐 과학가야. 근데 전류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그냥 우리 학습지에 있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걸 올리시고 거기다가 애들한테 뭐 빨강색, 파란색으로 표시해봐라. 뭐 비커 그림 2개 올려주고 표시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뭐 이미지를 아까 했던 것 같은 거를 하나 올려볼게요. 없네요 지금. 뭐 예를 들면 그냥 이거 올릴게요 제가. 어머머. 이게 무슨 일이야? 자 여기서 선생님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하나를 드래그 앤 드랍 해서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뭐 국어과 선생님들이라면 국어 지문을 올리실 수도 있고요. 학습지에 있는 인포그래픽 같은 걸 올리실 수도 있겠죠. 도표 같은 걸 올리실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 사진이 올렸는데 회전이 필요해. 그럼 이렇게 회전 눌러주시고 상하 반전이 필요해. 이렇게 상하 좌우 이렇게 회전하실 수 있고 일단 세이브를 누르겠습니다. 어머머머 세이브 누르지 말았어야 됐어. 다른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잠시만요. 수정하면 되죠. 이렇게 클릭하고 이 이미지를 선생님들이 원하는 부위만 쓰실 수도 있거든요. 자, 오른쪽에 이 돋보 여기 더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더하기로 해서 이렇게 이동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보여지는 거는 결국 이만큼만 보여지는 거라서 원하시는 위치를 혹은 원하시는 곳을 이렇게 확대 복사하면 이게 아까 학생들한테 보여지는 그런 배경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보여지는 이렇게 하고 뭐 리셋 하겠다.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세이브. 저는 드로잇을 어떻게 썼었냐면 학습지 같은 걸로 해서 뭐 이름, 학번, 내가 좋아하는 거, 내 별명 이렇게 하고 텍스트로 쓰게도 했었어요. 그럼 어떤 애들은 그냥 텍스트로 쓰고 어떤 애들은 그냥 그 펜으로 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한 학습지 같은 거 이런 것도 해봤고요. 자, 애드 뉴에서 이번에는 필린더 블랭크부터 가보겠습니다. 필린더 블랭크. 아까 그 학습지 채우는 것 같은 거였죠. 이것도 맥시멈 1000글자까지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영어로 1000글자인지 한글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이 배경 색깔 고르시면 되는데 사실 이런 거 이런 뭐라고 하지? 글씨체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이다 보니까 저는 영어를 막 이렇게 이탈릭체로 쓰면 애들이 못 알아봐서
저는 보통 이렇게 초록색, 하양색, 회색처럼 글씨가 좀 더 명확한 걸 쓰는 편입니다. 물이 얼음은 물 위에 뜬다. 이렇게 하면 아이스 플로트 얼음이 떠 있다지. 그죠? 떠 있다. 이렇게 쓰시고 아이스 is floating. 그다음에 무엇을 잘하다. be good at. 그다음에 제가 비동사를 가르쳤다면 he is, she is, he is 이런 식으로 쓰고 다음을 넘겨가 주시면 그다음 빈칸만 뚫으시면 돼요. 내가 뚫고 싶은 곳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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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이 is는 무조건 일로 와야 되고 이 is는 무조건 일로 와야 되고 이 is는 무조건 일로 와야만 얘가 정답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방법은 그래 애들한테 is를 가르치는 게 목적이었지만 she is, it is 이렇게 뚫자라고 해서 대체적인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다음 장에다가 만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같을 때에는 얘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 부분만 조금 더 감안해 주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던 눌러주시면 얘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지문 같은 거 간단하게 복사하셔서 학습지 복사하셔서 빈칸 이렇게 클릭만 하면 되고요. 또 만약에 잘못했어. 뒤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 빈칸이 다 없어져요. 안타깝게도. 다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콜라보레이트 보드로 가볼게요. 자, 여기 있는 메모리 테스트는요, 선생님들 그냥 기억력 테스트거든요. 우리 그 옛날에 같은 그림 찾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데 그렇게 재미는 없어서 저는 사용은 안 했습니다. 재미는 없어서 사용은 안 했고 시간 제한도 줄 수가 없어가지고 딱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았어요. 다만 그 그림을 다 맞추고 나면 어떤 팝업으로 퀴즈 같은 걸 낼 수 있는데 수업 맨 처음 시작할 때 주제 같은 거 알려주고 싶을 때 제가 몽골 관련된 수업을 했었는데 몽골과 관련된 이미지 같은 걸 넣어놓고 오늘 배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은 했었는데 크게 아이들이 재밌어 하진 않았다는 점. 콜라보레이트 보드 가볼게요. 자, 콜라보레이트 보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옵션 기억나시죠? 애들의 이름을 익명으로 할 것인지 자, 여기 스튜던트 옵션에서 애들의 이름을 익명으로 할 것인지 보이게 할 것인지 보일 거면 키셔야 돼요. 그 다음 애들이 정답을 수정할 수 있게 할 것인지 키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그런 게시물을 어프로브 할 건지 말 건지. 근데 여기서 꼭 설정 안 하셔도 나중에 수업 진행하시면서 설정 여부는 바꾸실 수 있어요. 그 다음 미디어 타입. 애들이 이미지, 비디오, 레코드, 오디오, GIF를 다 올릴 수 있게 할 건지 아니야. 글만 써. 사진 같은 거 올리지 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 끄시면 돼요. 나는 애들이 글보다는 녹음을 했으면 좋겠어. 그럼 레코드 오디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픽을 넣으셔야 돼요, 선생님. 예를 들면 여긴 제목 같은 거죠. 오늘 수업에 대한 질문. 오늘 수업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적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description. 그냥 더 추가적인 설명이니까 이건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인스트럭션 적어놓으시고 하고 세이브 누르시면 돼요. 세이브. 이거 선생님 이거 배경도 바꾸실 수 있거든요. 이 오른쪽에 화살표 모양 이렇게 누르시면 고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많이 생긴 거예요. 원래 진짜 없었거든요. 이렇게. 원하시는 배경 이렇게 고르셔서 이렇게 세이브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양하진 않지만 그래도 학생들과 활동하실 때 배경 바꿔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런 옵션 같은 거는 아까 알려드렸던 링크에다가 하나하나 잘 설명해 놓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나중에 한번 사용해 보실 때
아, 이런 거 있었지. 이렇게 한글로도 제가 써놨으니까 영어가 어려우신 분들은 요 한국말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 50분에 수업 끝나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드래그 앤 드랍은 제가 지금 유료 버전이어서 보이는 거고요. 타임 투 클라임 한번 가볼게요. 타임 투 클라임을 아마 제일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제일 즐거워하고 제일 재미있어하는 활동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에서 이미 만들어진 거 쓸 수 있어요. 카우처럼요. 근데 뭐 다들 아시지만 이게 한국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이 쓰는 플랫폼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드시겠죠? 그럼 여기 question 1 여기 질문을 쓸게요. 오늘 강사의 이름. 보기는 텍스트로도 넣으실 수 있고 이미지로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정연이 제가 아까 몇 지선다까지 가능하다고 했죠? 4지선다까지밖에 안 돼요. 전지현 애교 전지현 아니 했어. 우리 또 손예진 언니 예쁘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더 이상 추가가 안 됩니다. You cannot add more than 4 answers예요. 사지선다밖에 안 되는 게 조금 다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답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선생님 요거는요. 기본적으로 30초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30초가 너무 긴 시간입니다. 30초는 너무 길어요, 시간이. 그래서 선생님들 이렇게 시간을 줄여주시면 되는데 가장 빠르게는 5초부터 가능해요, 얘는. 근데 5초가 되면 단점이 뭐냐면요. 이게 제가 넘기더라도 다 똑같이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막 넘어왔는데 못 눌렀어요.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한 10초 정도로 넉넉하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이렇게 조금 더 조정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문제를 또 추가하고 싶어요? 그럼 add question 눌러서 이걸 쓰시거나 아니면 요 휴지통 옆에 있는 모양을 누르시면 복사가 돼요. 복사. 그래서 만약에 보기가 계속 비슷한 상황일 때는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복사를 하나 해볼게요. 정연이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은 이런 식으로 쓰시고 만약에 문제 순서를 바꾸시고 싶으시거나 보기의 순서를 바꾸시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이 앞에다 갖다 대시면 요 6.6개 모양이 있거든요. 얘로 이렇게 순서 바꾸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화살표 누르시면 이 문제가 이렇게 접히거든요.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문제 순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처음엔 보이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갖다 대시면 마우스 갖다 대시면 6개 동그라미 보여요. 그때 이렇게 눌러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 다시 자세하게 보고 싶으실 때는 요거 화살표 눌러서 열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고 시간 설정 뭐 한 10초로 바꿔주시고 10초로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세이브. 리어팟에서는 이 파란색 버튼만 웬만하면 잘 누르시면 다 저장이 되거나 그 다음으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다 만들고 나면 내 한자시 수업 다 만들었어. 그죠? 세이브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세이브를 누르고 이제 나 수업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애들한테 공유해줘야 되잖아요. 저 이거 일과 본문 수업 학생들이랑 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선생님들이 만드셨던 거는 항상 마이 레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쵸? 마이 레슨에서요. 내가 만든 수업에다가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시면 라이브 파티시페이션과 스튜던트 페이스트 뜹니다. 라이브 파티시페이션 누르시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수업 열었던 것처럼 이렇게 수업이 떠요. 맞아요. 원래 이렇게 떠야 되거든요. 선생님들 아까 제가 이게 안 뜬 거였어요. 그래서 이 코드 아이들에게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카피 링크 해서 이렇게 채팅창에 이렇게 알려주시면 돼요. 아니면 저처럼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하고 계신 선생님들이라면 구글 그 클래스룸 계정으로 로그인 하셨다면 이렇게 구글 클래스룸 누르셔서
클래스룸으로 바로 공유하실 수 있어요. 수업을 제가 하나를 클릭해 볼게요. 1학년 10반에 과제로 만드실 건지, 질문하기, 공지 만들기, 자료 만들기, 어디로 이걸 여실 건지 이렇게 확인하셔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팀즈 쓰시는 선생님들은 팀즈로 보내시면 되고요. 줌으로도 바로 열 수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긴 한데 보통은 선생님들이 줌을 열고 나서 이걸 쓰실 거니까 그냥 이 카피 링크를 제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애들이 간혹 질문하는 것 중에 이 코드를 무조건 대문자로 써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소문자로 써도 자동으로 대문자로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거나 마치고 이게 아니라 나는 온라인 컨텐츠나 아니면 이학습터에 과제 형식으로 올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요거 클릭하시고 스튜던트 페이스트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 스튜던트 페이스트에서는 이 코드도 뜨지만 이 캘린더 모형을 누르시면 며칠 동안이나 얘가 이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보통 우리가 온라인 대체학습도 3일만 가능한 거 아시죠? 출결 인정을 하려면 3일이니까 이렇게 3일 하고 apply changes 하시면 이제 며칠 남았는지 이런 게 뜨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카피 링크에서 아이들에게 주시면 되고 이 옵션을 봐주시면 이 옵션은 학생들이 정답을 무조건 해야 되고 스킵할 수가 없다. 이걸 켜두시면 되고요. 아니다. 니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 끄시면 돼요. 저는 아이들이 제가 힘들게 만든 걸 스킵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항상 이걸 켜두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끄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차시 수업은 40명밖에 안 돼요. 제가 이 연수를 하고 나서 저희 대전에 계신 선생님께서 이걸 한번 해보셨나 봐요. 이 view progress 보시면 학생들이 그 시간에 어떻게 들어와서 하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고 이메일 리포트 자, 이거를 만약에 전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온라인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럼 10반이 필요한데 10반이 한 40명, 30명씩 한 300명이다. 그럼 이거 하나로는 안 되겠죠. 그럼 또 스튜던트 페이스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미 이거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 코드는 내가 1반한테 줬다. 그럼 2반한테 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걸 다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날짜도 3일로 정하시고 하고 이렇게 이 코드를 2반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끄시고 또 스튜던트 페이스 누르시면 1반 거, 2반 거 이런 식으로 뜬 거예요. 그래서 또 새롭게 여시고 이렇게 하시면 10반치를 다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코드에 맞게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네, 이거 이제 학생들에게 안내하는 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렸고 그럼 여기 선생님들 개인정보를 수정하시거나 어떤 세팅을 바꾸고 싶으시면 이 오른쪽에 여기 동그라미 모양 보이시죠? 이 동그라미 사람 모양을 누르시면 선생님들은 아마 지금 무료 버전이어서 실버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6개월 동안만 무료로 골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같은 것도 어제 선생님들은 궁금해 하셔서 제가 슬라이드에 넣어놨거든요. 싼 가격은 아니었어요. 무료로 이용하시면 나중에 안 쓰는 건 지우시면 돼요. 프리로 100메가 이용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골드로는 한 1년에 159불 정도 됐는데 지금 환율이 한 1,2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한 20만 원? 좀 안 되는 돈이 아닐까 싶어요. 그다음에 플래티넘은 5기가 가능하지만 얘는 더 비싸죠. 1년에.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 지역마다 좀 다르고 행정시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외국 사이트를 결제해 주시는 걸 조금 꺼려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선생님들께서는 디지털 선도학교이시기 때문에 담당자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그래도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 외에도 방법이 없진 않습니다. 제가 했던 방법은 이거예요, 선생님. 니어파 Certified Educator라고 해서 NCE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 지원하는 거 여기 한국어로 잘 설명되어 있어요.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저도 이걸 보고 따라해서 무료로 이용을 했거든요.
일단은 절차가 몇 개가 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죠? 이 NC라는 거 지원서를 써야 되는데 이 지원서는 나중에 혹시 원하시면 제가 번역해서 뭐뭐뭐 필요하신지 간단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니어팟에서 무슨 연수 같은 걸 하나 들어야 돼요. 니어팟 연수가 새벽에 진행되긴 하는데 그냥 어찌됐든 그걸 접속만 그 시간 안에 잘하고 제가 잠이 들든 어찌됐든지 간에 그 시간에 접속을 하면 인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 연수 듣는 거랑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 제가 니어팟 만들어서 애들이랑 15명 이상이랑 수업해본 게 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링크를 하나 보내면 얘네가 확인을 해서 저한테 6개월 무료 이용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용해서 지금 6개월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지원이 가능한 건지 그런 건 제가 6개월 후에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다른 연수에서 선생님을 만나뵙게 된다면 그때 제가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나가시기 전에 제가 여기 니어팟 연수에도 넣어놨지만 꼭 선생님들이 설정하셨으면 좋겠는 거 몇 가지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제가 한국말로 번역해 놓았거든요. 여기 수업 설정 부분에 제가 이거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거. 학생이 이름을 자동으로 완성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이거는 정말 비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니어팟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이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쓸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무조건 구글이나 오피스 365로 로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끄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 복사해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몰입형 리더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어 선생님들에게 유용한 얘가 영어로 읽어주는 그런 거고요. 학생들이 답변을 수정하고 다시 제출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건너뛰기를 방지할 것인지, 퀴즈 및 객관식 질문에 대한 결과를 학생들이랑 공유할 것인지, 콜라보레이트 보드가 실시간으로 수업할 때 할 건데 만약에 아이들에게 스틸 앤 페이스트로 줬을 때도 콜라보레이트 보드를 할 수 있게 할 거니 아니면 그거는 하지 않도록 할 거니 이런 걸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라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제 슬라이드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 하시면 돼요.